기자회견 첫 순서로 김서중 상임대표님께서 인사말을 통해 왜 민원연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많이 다뤄져서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거지만 방송사 MBN은 출범 과정에서 자본금이 모자라서 불법으로 차명 대출을 해가지고 그래서 위계에 의한 방식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4년, 2017년 두 번 다 재승인 과정에서도 여전히 그 상태를 유지해서 사실은 기망을 통해서 재승인을 받은 거죠. 따라서 MBN은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그냥 취소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통위가 이거를 갖다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중에서 제가 제일 좀 화가 나는 거는 시청자의 권리를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등록 취소해야 마땅한 MBN을 6개월 영업정지라고 하는 그것이 마치 초유의 일인 것처럼 선전하면서 그렇게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그 행정처분을 내릴 때 MBN이 그거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으로 대응해서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사실상 무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방통위는 그런 걸 예상할 수 없었을까요? 방통위도 그런 걸 예상할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원칙에 맞게 등록 취소를 하고 법정에 가서 정확하게 따져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6개월 영업정지라고 봐주고 그리고 나서 행정소송 당하고 도대체 방통위가 규제기구로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11년 종편 승인 당시에도 잘못했고 당연히 재승인 과정에서 계속해서 승인을 유지해준 그 방통위도 잘못이지만 명명백백하게 이게 불법 차명 대출에 의해서 이루어진 위계에 의한 승인 기망행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그런 현재 방통위가 다시 그렇게 봐주기식 행정처분을 내린 것 자체가 무척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뻔한 결과를 알면서도 그렇게 한 방통위가 정말 201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방송 정책 규제 기구로서 제 구실을 다 했는지를 정확히 따져보는 것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서 정부기구가 제대로 하는지 따지는 감사원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그래서 국민감사 청구를 지금 하는 거죠. 이게 오늘 국민감사 청구를 하게 된 이유이고요. 네, 그 다음 순서로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대표님께서 국민감사 청구 요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민원연에서 오늘 접수하는 국민감사 청구에 청구인은 한 사람으로서 참여를 했고 또 감사 청구서 초안 작성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국민감사 청구의 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국민감사 청구의 요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한마디로 말해서 2011년에 MBN이라는 종편을 최초로 승인할 때 부실하게 검증과 심사를 했기 때문에 MBN의 명백한 불법 행위를 어떻게 보면 묵과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 직무태만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MBN이 제출한 주주 명단, 주주 명부에 문제가 많다라는 것은 충분히 정황상 알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투자하기로 했던 법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철회하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름을 올렸다면 당연히 그 주주 명단에 있는 주주들이 실제로 투자를 한 게 맞는지를 검증하는 게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방송법에서 여러 가지 지분에 관한 요건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분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심사했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허위 명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차명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그걸 묵인하고 MBN에 대해서 그냥 종편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2014년, 2017년에 재승인을 할 때에도 최소한 방송법이 정해놓은 요건을 지켰는지를 심사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민원연을 포함한 시민사회에서 분명히 주주 명단에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들을 조사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오히려 그걸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고 MBN에 대해서 재승인을 해줬습니다. 사실은 차명으로 임직원들의 명의를 빌려서 차명으로 560억 원의 불법 자본금을 충당하고 그런 사실은 그 주주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MBN 관계사의 임직원인지 아닌지 정도만 확인했어도 충분히 차명의 가능성이 있다는 건 확인할 수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도대체 승인과 재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왜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았는지,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검증했어야 되는데 왜 검증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철저하게 감사해서 직무유기, 직무태만 또는 그 이상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밝혀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은 행정기관이 불법, 위법한 행정을 하거나 또는 부적정한 행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시정을 하도록 할 책임이 있는 기관입니다. 최근에 월성 1호기 가지고 감사원 감사가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심각한 문제가 바로 MBN 종편 승인과 관련된, 재승인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달라는 것이 국민감사 청구의 취지입니다. 또한 작년에 이렇게 명백한 불법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과 시행령에서는 승인 취소를 하게 돼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6개월 영업정지라는 가벼운 처분을 내렸습니다. 6개월 영업정지를 내리든 승인 취소를 하든 MBN은 소송하고 집행정지 신청할 것이라는 건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결국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분명히 승인 취소를 하게 돼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6개월 영업정지를 하는 바람에 MBN이 지금처럼 행정처분에 대해서 또 소송해서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결국에는 이 문제를 유야무야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걸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히려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봐주기 처분을 한 것은 명백하게 방송법 시행을 위반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이 방송통신위의 위법성에 대해서 반드시 제대로 짚고 관련 있는 책임자들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게 감사원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아마 이 보도협조 요청서가 나간 다음에 MBN이 최근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 청구가 어려운 거 아니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감사를 할 수 있느냐, 감사원이, 그런 아마 질문이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월성 1호기 것만 보더라도요, 월성 1호기에 대해서 작년 5월 달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1월 달에 감사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월성 1호기 그 연장과 관련된, 수명 연장과 관련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작년 1월에 전면적인 월성 1호기 감사를 했습니다. 실제 조사를 했고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의 취지와 이 감사를 해야 되는 감사의 취지가 다르면 그것은 감사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월성 1호기 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에서도 감사의 취지가 행정기관의 어떤 직무유기나 직무태만 또는 불법적인 어떤 행정을 바로잡으라는 취지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를 진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사원이 그런 점도 유념하고 감사원이 제대로 다른 핑계 대지 말고 이 국민감사 청구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를 하길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성수 세금도둑 잡아라 대표님께서 국민감사 청구 취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원은 철저히 감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민희 사무처장과 김두한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MBN 최초 승인, 재승인 및 행정처분에 관한 국민감사 청구. MBN 불법행위 철저한 감사로 밝혀내야 한다. MBN은 2011년 출범 과정에서 자본금 556억 원을 불법으로 조성해 납입했다. MBN 경영진은 애초 목표한 납입 자본금 달성이 어려워지자 임직원 명의로 허위 주식 청약서를 작성해 은행 대출을 받았다. 여기에 회사 자금을 포함해 청약금을 납부했다. 경영진이 나서 차명 투자자를 마련한 명백한 불법 행위였다. MBN의 자본금 불법 조성은 2020년 7월 24일 법원에서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이유상 매일경제 부회장, 류옥일 MBN 공동대표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장승준 MBN 공동대표와 MBN 법인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MBN 출범 당시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면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 승인을 받을 수 없었다. MBN은 차명주주가 포함된 주주 명단을 2014년과 2017년 재승인 심사제도에도 제출했다.
2013년에는 언론시민단체가 구성한 종합편성채널 승인심사 검증 TF가 MBN 주주 명단을 분석해 매일경제 사후회와 매일공제희 등을 이용한 차명 거래 가능성을 지적했다. 투자를 약정한 법안 주주 중 86%가 의사를 철회해 전체 출자 약정 금액의 65%에 해당하는 1,592억 원의 출자가 철회됐다는 점, 새로 출자자를 모집했음에도 1,032억 원을 모집하는 데 그쳤다는 점, MBN 주주 구성에서 개인 주주가 460명으로 다른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에 비해 현저하게 많다는 점 등 차명 주주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정황이 많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 법인 적정성 심사 항목에서 주주 구성의 적정성을 제대로 심사해야 했지만 MBN 차명 주주 문제를 방관했다. 결국 MBN은 불법으로 구성한 차명 주주가 포함된 주주 명단으로 2번의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도 부실 검증 졸속 심사에 그쳤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했다. 2020년 MBN 법인과 경영진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10월 30일 전체 회의에서 외주 제작사와 방송사 직원의 피해 우려와 시청자 권리를 이유로 법에 명시되지 않은 감경 사유를 적용해 6개월 업무 정지를 의결했다. 방송법 제18조와 방송법 시행령 및 별표에는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는 등록 취소가 유일한 처분으로 명시되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직권에 의해 허가 등록 취소를 감경할 수 없으나 그 사유는 위반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시청자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방송사업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 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 가능한데 MBN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오히려 MBN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 정도가 중대하여 시청자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은 가정사유가 적용됐어야 마땅했다. 그런데도 MBN은 방송통신위원회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반발하며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1월 15일 MBN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중대하고도 명백한 불법행위로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 승인을 취득하고 위법한 자료로 2차례 재승인 심사를 통과한 것도 모자라 응당한 행정처분조차 수용하지 않겠다는 MBN의 태도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속임수와 불법을 사용해 자격을 허위로 취득했다면 그 자격을 취소하는 게 상식이다. 이번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민감사 청구는 최소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구현해달라는 국민의 요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 361명의 시민들이 자필로 쓴 청구인 서명을 직접 우편으로 보내 연명에 참여한 것은 감사를 통해서라도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를 찾아내 다시는 불법 행위로 국가기관을 기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의 의지다. 감사원은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기본 상식조차 지켜지지 않은 방송통신위원회의 MBN 최초 승인, 2번의 재승인 심사, 그리고 자본급 불법 조성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2021년 1월 21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저희 민언련은 앞으로도 언론개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